안녕하세요. 떨림과 성장 박지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콩쥐팥쥐전 아시나요? 아마 예전에 어릴 때 이렇게 동화 책에서 읽어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콩쥐, 팥쥐 내용을 보면 그 콩쥐가 언니죠. 그리고 팥쥐는 새엄마가 데려온 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콩쥐 딸을 많이 핍박하고 막 일도 시키고 그러면서 동생은 이뻐하고 이 콩쥐를 상당히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권선징악의 그런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원님이 이제 또 시데렐라처럼 콩쥐가 이제 나중에 행복을 찾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전래동화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콩쥐팥쥐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자리에 종이가 있으시다면 콩쥐, 팥쥐를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콩쥐는 어떤 모습이고 팥쥐는 어떤 모습인지. 콩쥐 언니죠. 그리고 팥쥐 동생. 그분들의 한번 모습을 한번 그려보신다면,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제가 이 활동을 강의를 하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그려보면요, 콩쥐에 대한 모습과 팥쥐에 대한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이 딱 있습니다. 콩쥐는 이렇게 옷이 다 해져가지고 이렇게 뭔가 꼬맨 이런 자국들이 있고요. 콩쥐는 얼굴이 우선은 선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날씬해요. 상당히 날씬하고 눈도 이렇게 선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잘 먹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안 챙겨 입고 이런 모습으로 콩쥐는 그려집니다. 그리고 동생 팥쥐에 대해서 모습을 그리면 가장 두드러기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우선 팥쥐는 상당히 몸집이 크게 그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 볼에 심술보가 이렇게 넘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주근깨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고, 그래서 누가 보든지 간에 상당히 심술 있게 생긴, 되게 화가 난, 뭔가 못된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요. 옷도 되게 이제 색동옷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콩쥐하고 팥쥐가 되게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콩쥐하고 팥쥐를 그려보라고 하면 열심히 그리시고 그거에 대한 또 모습도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바꿔서 드려보면, 여러분은 콩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내지는 팥쥐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다시 종이에다가 콩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팥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쭉 적어보게 합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이제 적으세요. 콩쥐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 새엄마가 들어왔다, 그리고 뭐 이렇게 두꺼비가 도와줬다, 참새가 도와줬다, 이런, 그런 원님하고 결혼을 한다, 이런 식의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동생 팥쥐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좀 적어보라고 하면, 팥쥐에 대해서는 새엄마, 엄마랑 같이 이 팥쥐네 집에 왔다, 질투가 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표현, 심술 굳다, 이런 것들을 좀 몇 개 적으시는데, 두 정보를 비교를 해보면, 콩쥐에 대한 정보와 팥쥐에 대한 정보를 비교를 해보면 팥쥐 언니에 대한 정보 훨씬 여러분들 많습니다. 콩쥐에 대한 정보는 되게 적어요. 제가 그래서 이 활동을 다시 그리는 전래동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읽을 때는 콩쥐 팥쥐, 그래 잘못된 행동을 했고 착한 행동을 했고,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잘 살고 벌을 받고 이런 내용의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이 얘기를 드려봤어요. 만약에 그 동생 팥쥐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팥쥐가 됐다고 가정해서 한번 빙의가 돼 본다면요, 엄마가 새아빠와 결혼을 해서 새아빠네 집에 왔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없고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만나니까 너무 어색하고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빠하고도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잘 보이고 싶습니다. 뭔가를 잘 해보고 싶은데, 그 집에 왔더니 콩쥐라는 언니가 있어요. 근데 언니가 너무 착해.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해서 아빠한테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언니가 알아서 다 잘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언니가 너무 착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언니보다 자기가 비교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심술이 나요. 그리고 누구도 자기에 대한 입장은 알아주지 않아서 자기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언니를 자꾸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콩쥐는 외로워요. 자, 이렇게 콩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대 언니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리가 콩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콩쥐에 대해서는 참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팥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었나, 그를 얼마나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동료들 중에서도 참 저 사람은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저 왜 저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혹자는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그런 사람들도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왜 나만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아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어떤 콩쥐 팥쥐 전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할 때 오해를 더 많이 합니다. 상대를 알면 이해하게 되고 좀 더 그 공감도 많이 해주게 되는데,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면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죠. 이해하기도 싫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공통점이 있거나 뭔가 같이 통하는 부분이 있을 때 훨씬 더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데요.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펭귄과 리바이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요. 실험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하는데요. 3가지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하는데 A그룹에게 돈을 줍니다. 예를 들어 $10. 100달러를 줬다고 해볼게요. 100달러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그룹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하고 연결되는 이제 파트너가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100달러를 주는데 그 돈을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상대에게 주고 싶은 만큼 주고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연구 실험에서는요, 그 상대에 대해서 정보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저쪽에는 또 대학생들이 있다. 너가 주고 싶은 만큼 주고 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주고 싶은 만큼 주고 나가는 거죠. 내가 좀 이타적인 사람이라면 좀 더 많이 주고 나갈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 거 챙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만 남겨두고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에서는요, 똑같이 100달러를 주는데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말은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실험은요,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른 게 뭐냐면 상대에 대한 정보들이 공개되는 거가 첫 번째 실험에서는 공개가 아예 안 됐고요. 두 번째에서는 얼굴이 공개가 됐고, 세 번째는 얼굴과 다른 정보들도 이렇게 공개가 된 거예요. 이 실험을 했을 때 어느 집단에게 가장 많은 그 돈을 주고 나갔을까? 여러분들도 예측하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나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의 경우에 더 많은 돈을 주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될수록 상대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투거나 상대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펭귄과 리바이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서로에 대해 많이 알수록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고 더 많이 공감하며 큰 너그러움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조금 알면 알수록 그 상대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너그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조금 안 좋고 나와 너무 다름으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다면 한 번쯤은 내가 상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상대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